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6월 15일 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날의 청년 정책 날개. 네, 참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세종시 청년센터 새청나래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세종시는 최근 새롬 종합복지센터에서 이춘희 시장, 지역 청년,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센터 새청나래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역 단위 청년정책 중간 지원 조직으로 전국 9번째로 문을 연 청년센터 새청나래는 청년 정책 발굴, 추진을 위한 청년 소통,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등 지역 청년의 성장 교류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세종시 복지재단이 청년센터 위탁 운영을 맡는다. 올해 청년센터는 2020 세종 청년 주간 개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13개 청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이어 청년 참여 확장형 거버넌스인 세종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공식 발대식이 열렸다. 이춘희 시장은 청년센터 새청날의 개소와 세종 청정넷 발대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 청년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청년 스스로 살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충청권 수건 담은 법안 줄줄이 통과 주목.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굵직한 법안을 줄줄이 대표 발의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천안 청주 특례시, 감염병 전문병원 등 지역민 수건을 담아 향후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홍성국 의원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다.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세종의 핵심으로 꼽힌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거론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특례시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충청권에서는 천안과 청주가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정을 주 내용으로 한다. 네, 여러 가지 중요한 이 법안들을 발의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통과될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의 하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기도 부동산 뜨겁다. 알짜 단지들의 분양과 개발 호재,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 부동산 유입,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등 대전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는 여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면서 하반기에도 대전 부동산 시장은 과열될 전망이다. 대전시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하반기 아파트 공급 물량은 약 2만 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 3년 평균 대전 아파트 공급 물량 1년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신축 대기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가 내달 초 마감될 것으로 보이면서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인 원도심 활성화 역점 사업이 추진될지 기대감이 높다. 좌초 위기에 빠진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도 사업 시행자와 대전도시공사 간 사업 변경 협약을 맺었고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이 밖에도 하수 종말 처리장 이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등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여러 호재들이 속속 추진될 예정이다. 이처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하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재호 모건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분양 시장에도 관심이 크고 혁신도시와 역세권 개발로 인한 원도심 가격 상승도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고 도시정비, 현대 아울렛 개장, 트램 등 대전의 호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추세가 이어져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다음은요. 여기 서울 목동 재건축 관련된 기사입니다. 매물 사라진 목동 6단지 석 달 만에 호가 3억 껑충.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된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12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는 매수자들이 주말 내내 몰렸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호가가 급격히 뛰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 재건축이 확정된 마포구 성산 시형 아파트도 신고가 10억 원에 거래되면서 강북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 최종 통과 이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일대에선 집주인들이 매물을 곧바로 걷어들이는 분위기다. 목동 신시가지 6단지는 지난해 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12일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6단지 외 다른 단지들도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뛰는 것은 마찬가지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연식이나 노후도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현재 목동 5, 9단지가 6단지처럼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해 최종 적정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1, 11, 13, 1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4, 7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할 업체에 입찰 공고를 냈고 2, 3, 10, 12단지는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낼 전망이다. 한편 유일하게 최근 안전진단 신청을 취소한 목동 8단지 주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단지는 내년 이후에야 안전진단을 재신청할 수 있다. 한 8단지 주민은 너무 성급하게 취소를 했다며 8단지만 재건축 추진 속도가 뒤처지는 게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장대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향후 재건축 사업이 정부 규제로 인해 지지부진할 수 있다며 재건축 단지는 단기적 이익을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이렇게 재건축 단지 투자하시거나 들어가시려고 할 경우에 그게 2년, 3년 이렇게 봐서는 힘들죠. 넉넉하게 한 10년 이렇게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종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이제서야 이 뉴스 브리핑을 지금 촬영하게 됐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며칠 생각하다 보면 이미 내가 찾는 금액의 매물이 사라지는 지금 그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세종 아니고 청주에 지금 제가 따로 한번 소개도 해드릴 예정이지만 청주 쪽에 아주 작은 평수 한 전용으로 19평 정도 되는 아파트 신혼들 사시기 좋은 1억대 아파트 분양을 곧 하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소금에 지금 매매가가 자꾸 뛰니까 아마 신혼이나 혼자 사실 분들 아파트를 매수하시려고 했다가 그 금액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좀 놀라고 계실 텐데요. 적은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는 예쁜 그런 아파트가 지금 곧 분양을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저하고 시간 약속을 잡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바빠지면서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계약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매물을 보여드리러 갈 수도 있고 또는 또 나온 매물을 촬영하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무실 없는데 오셔서 헛걸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시고 약속 잡고 오시면 제가 가능한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